공중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문을 꼭 발로 열거나 수건으로 잡고 열거나 변기물을 내릴 때도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요새 우리 손 많이 씻잖아요. 손 세정제도 많이 쓰고 마스크도 항상 쓰고 다녀야 하고, 근데 이런 현실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조차도 안타깝게도 이런 현실에 적응하고 있나 봐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런 질문들을 좀 받았거든요. 아이가 손을 너무 자주 씻어요. 혹시 우리 아이 강박장애일까요? 그래서 몇 명 정도 간단하게 상담을 좀 해드리긴 했었는데, 이런 정도면 강박장애인지 한번 의심해보고 병원을 가볼 필요는 있겠다 싶은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 볼게요. 강박은 나이에 따라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게 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좀 어린 소아들을 대상으로, 아이가 손을 너무 자주 씻어요. 하루에 손을 몇 번이나 씻으면 강박일까요? 10번? 20번? 30번? 단순히 아이가 손을 씻는 횟수를 가지고 소아 강박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강박장애는 심각한 고통을 주는 반복적인 생각, 강박 사고나 아니면 반복적인 행동, 강박 행동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손을 씻어야 하는데 못 씻고 있으면 불안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래요. 이거는 강박 행동을 하게 만드는 동기 중에 위험 회피와 연관이 있습니다. 손을 씻는 행동으로 인해서 지저분한 거, 질병 이런 것들로부터 회피를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조절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이 높은 데 올라가면 떨어질 것 같아서 막 무서운 느낌이 드는 것처럼 손을 안 씻으면 뭔가 큰일이 닥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약간 미신적이거나 판타지적인 요소가 섞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손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많다는데 손을 안 씻으면 그 세균들이 내 손에서 막 자라나겠지? 근데 만약 그 세균들 중에 좀비 바이러스가 섞여 있는데 그게 점점 커져서 내가 좀비가 되면 어떡하지? 내가 좀비가 돼서 엄마 아빠도 못 알아봐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니까 날 죽이진 못할 텐데, 그러면 내가 물어뜯으면 우리 엄마 아빠도 좀비가 될 텐데 너무 슬픈데? 근데 그러면 옆집 사는 무서운 아저씨가 날 총으로 쏴서 죽이겠지? 그러니까 손 씻어야 하는데 그냥 흘려듣기에는 말도 안 된다 싶죠.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쌓여져 있던 생각들 때문에 무의식적인 불안감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조절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거죠. 아이가 밖에 나갔다 오면 꼭 손부터 씻어요. 단순히 이것만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나갔다 오면 항상 손부터 먼저 씻었는데 그 손을 씻기 전에 엄마 아빠가 뭔가를 시켰다. 근데 그럴 때 불안해하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손을 씻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만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좀 의심스럽죠. 바깥에 나갔다 오면 손부터 씻으라고 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 잘 가르쳤거나 엄마 아빠가 그런 모습을 꾸준히 보여서 아이도 그런 게 습관이 됐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죠. 의사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환자 볼 때마다 손소독제 쓰고 중간중간 손도 한 번씩 씻고 그러는데, 손 씻는 횟수만 해도 최소 하루 평균 15번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웬만한 의사들 다 강박증이게요. 물론 내가 좀 심한 건 인정. 생활하는 걸 보면 병적이라고 생각 들지는 않는데 약간 성격적인 그런 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의대생 시절에 동아리 사람들이랑 술 마시고서 누가 더 강박적인가 이런 거 막 자랑하듯이 얘기했던 그런 기억도 좀 나네요. 아무튼 요즘 같은 대전염병의 시대에는 손을 자주 씻는 게 분위기나 교육 따라선 있을 수도 있고 자주 씻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중요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손에 지저분한 게 묻으면 그때마다 바로바로 손을 씻으려고 해요. 이것도 보통은 괜찮죠. 근데 좀 이상할 정도. 예를 들어서 치킨을 먹는데 누가 그러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봤을 때 손을 씻을 만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치킨 한 조각 먹고 손 씻고 오고 또 한 조각 먹고 또 손 씻고 오고 이런 식이라면 좀 곤란하긴 하겠죠. 근데 보통 강박 증상이 있으면 맨손으로 애당초 치킨을 먹을 일이 없긴 하겠네요. 얘가 좀 잘못되긴 했군요. 보통 강박 증상이 있으면 손에 묻을 일이 없어요. 애당초 만지려고를 안 하니까. 근데 혹시나 어쩌다가 우연히 아이가 손에 뭐가 묻었는데 씻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아이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고 혹시나 불안해하면서 막 화장실만 찾아다닌다 이러면 조금 의심스럽죠. 손을 씻질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마음대로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집에서는 항상 뭐가 묻었을 때 손을 씻던 아이가 밖에서 손을 갑자기 씻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좀 이따 씻지 괜찮아요. 아니면은 평소에 늘 하던 것과 다른 방식, 예를 들어서 휴지나 물티슈 같은 걸로 닦고서 그냥 자기 할 거 잘한다, 이것도 괜찮아요. 아이가 방금 손 씻고 나왔고 만진 것도 없고 제가 생각했을 땐 손을 씻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자꾸만 반복해서 손을 씻으려고 해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손을 씻는데 손이 트고 아파서 힘든데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손을 씻어요. 꼭 필요하다 싶은 상황이 아니라면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길을 걷다 화장실이 보여서 손을 씻고 나왔는데 화장실이 보일 때마다 모든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을 씻으려고 해요. 의심.
아이가 손을 너무 오래 씻는 것 같아요. 얼마나요? 딱히 손 씻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긴 한데 보통 우리가 깨끗한 손 씻기 얘기할 때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얘기하긴 하죠. 만약 그 정도 씻는 건데 너무 오래 씻는 것 같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너무 짧게 씻는 걸 거고, 의사들이 수술방 들어가기 전에 손 씻는 거 진짜 완전 균 하나도 안 남아있게 씻는 게 빨라도 한 2분에서 보통 5분 정도 걸리는데,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닌데도 5분 이상 씻고 있으면 조금 의심해 볼만 할 것 같네요. 아이가 손을 항상 정해진 순서대로 씻어요. 만약에 아이가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배워서 항상 순서대로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끝, 엄지손가락, 손목 이런 순서로 씻는다. 괜찮아요. 그거는 잘 배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가 손을 씻을 때 손바닥, 손등하고 손가락 사이를 씻어야 되는데 실수로 손끝을 씻었어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다음에 손가락 사이를 씻으면 되는데, 근데 이 순서가 틀렸다고 손 씻기를 손에 물 묻히는 것부터 처음부터 아예 다시 시작한다? 이러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거는 강박 행동이 나타나는 다른 동기 중 하나인 불완전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강박하면 떠올리는 뭐가 딱 반듯하게 정렬이 돼 있어야 하고 대칭이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 씻는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딱 완전하게 성립이 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중간에서 끊기면은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완벽하게 해내야 하는 겁니다. 아이가 공중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문을 꼭 발로 열거나 수건으로 잡고 열거나 변기물을 내릴 때도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이건 나도 그러는데. 아이가 다른 사람이랑 손을 잡거나 악수하는 걸 거부해요. 의심해봐야 해요. 이것저것 얘기 드렸는데 앞서 제가 의심스럽다고 했던 행동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어떤 강박적이거나 반복적인 행동들을 자꾸 하면서 본인이 그걸 조절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가까운 소아정신건강의학과를 가셔서 한번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보통 강박장애가 나타나는 애들은 손 씻기뿐만 아니라 물건 모으기, 반복 행동, 마음속으로 숫자 세기 이런 행동들도 같이 나타나긴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필요해요. 아이들이 좀 크다 보면 본인 스스로 이상하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좀 숨기는 경향도 생기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벼운 정도인지 심한 정도인지도 그래서 좀 봐야 하고요. 인터넷 찾아보면 강박이 있는 것 같은 아이한테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많이 공감을 해주고 지저분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고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도움이 돼요. 하지만 정말 강박장애로 진단받게 되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동반될 때 가장 치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